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추천이 돼서 영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분이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강의 중에 인상적이거나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 봐요. 그런 부분이 추천이 돼서 보게 되었고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책을 내게 돼서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책 속에서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존감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결단이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결단하고 한 번의 의지로 변화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보거나 듣게 되잖아요. 위인전이라든가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해도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시간이 쌓여서 변화를 만들거나 습관을 만드는 것이지, 단번에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정상적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존감까지 다 망가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저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고3 때 혈서를 쓰게 됩니다. 그 사춘기에 혈기왕성한 그 정서, 감정의 과장, 그런 거 있잖아요. 혈서를 쓰는데 얼마나 아파요. 역사 속에 보면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어떻게 썼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자기를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혈서 하나를 제대로 못 쓰다니. 여튼 고생하면서 간신히 썼어요. 오늘부로 잠은 4시간만 잔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혈서 옆에서 졸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혈서 썼다고 단번에 졸음이 오지 않고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위인들은 혈서도 쓰는데 사내 대장부가 혈서도 찔끔찔끔 제대로 못 쓰고, 그리고 그 혈서 옆에서 졸고 있어? 이런 한심한 인간이 있나?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3 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뒤부터 막걸리 마시고 친구들하고 기타 치고 놀고 당구장 다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결단과 의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번에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진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노돈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박 팍 깨달아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순간은 깨달았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온전한 깨달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노 점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점수 계속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더 나은 깨달음을 조금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독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책 한 권 읽고 단번에 인생이 바뀌고 이런 거는 절대 없죠. 계속 또 수행, 그러니까 읽으면서 축적되고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오고, 또 읽으면서 축적되고 또 깨달음이 오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라. 그것도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다. 지금은 축복받은 시대야. 이 내용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보게 된 내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책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가장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튼 역사 강사로서 단언컨대 이제 강의하는 와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축복스러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기준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이에요. 삼국시대에도 3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다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피난 가야지, 먹을 것도 없지, 춥고 굶주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절대 빈곤. 인류 역사상 인간이 무엇으로 가장 많이 죽었는가? 굶어 죽은 거죠. 아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무슨 아사 같은 이야기를 하냐. 근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밥동량 다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신분제입니다. 신분제라는 게 뭐예요? 남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뭘 하고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온전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이 세 가지 부분들 여러 부분으로 봐도 인류 문명사의 축복받은 시대에서 축복받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상대적 빈곤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뿐인데 패러다임 시프트,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그러겠죠. 여튼 괴롭잖아요. 사는 것 자체는 뭐 전쟁이 있건 절대 빈곤, 뭐 신분제가 있건 이때도 괴로운 거고 이것이 없어도 괴로워요. 디폴트 값 자체가 고통이죠. 하지만 그 질적인 수준이 지금 현재는 과거의 그 어느 시절보다 좋은 조건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돼지냐, 굶어 죽지 않는다고 행복하라고 강요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뺄셈의 기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부분이라도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럼으로써 또 안도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자족하고, 그런 것에 인생의 진실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여튼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 그리고 관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